많은 사람들이 그 효율 이런 얘기를 좋아하니까 한 번 운동할 때 그리고 내가 원하는 만큼의 퍼포먼스를 얻을 수 있다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에 클래식할 때 정보가 많이 없을 때가 오히려 못 만드는 데 더 좋았다고 생각하는 게 요즘엔 생각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너무 많다 보니까 최대한 효율 좋은 거 얘기하는데 제가 이 말을 제 파워리프팅 코치님한테 들었을 때 진짜 공감이 많이 갔던 게 비효율을 못 겪었는데 효율을 어떻게 느끼냐 이거예요. 대표님 오늘은 어떤 거 찍으시나요? 오늘은 저번에 말씀드린 3대 운동만 따로 이렇게 3개 먼저 진행을 해볼 건데 일단은 순서는 데드리프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스쿼트, 그 다음 벤치프레스 이렇게 순서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통 데드리프트라고 하면은 등 운동이라고 많이 아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데드리프트는 전신에 가깝고 고관절 기반, 그러니까 하체 기반의 운동이다 보니까 다리 사용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이제 후면사슬이라고 해서 하체뿐만이 아니고 상체 전체적인 백머슬을 다 사용하는 운동이다 보니까 확실히 좀 피로도가 높은 편입니다. 데드리프트 할 때 많은 분들이 이제 바의 어디 위에 서야 되는지 잘 몰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는 사실 정답은 없는데 미드풋이라고 하는 이제 발의 가장 정중앙에 있는 부분에 바벨을 올려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눈으로 위에서 아래를 봤을 때 정강이랑 이 바벨이 약간은 한 5cm 정도 떨어져 있는 게 미드풋에 가장 가까워요. 그래서 이거를 좀 찾기 힘드시다라고 하면은 가장 발등에서 높은 부분 위에다가 바벨을 얹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다리 넓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제자리 높이 뛰기나 뭐 앞으로 멀리 뛰기 같은 걸 할 때 가장 안정적인 스탠스가 있거든요. 그 스탠스로 서주시면 돼요. 자, 그 상태에서 다리는 11자로 하셔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대퇴골에 약간 외전을 이용해서 힙힌지를 더 잘 걸기 위해서 약간 더 벌려주는 편이에요. 요것도 편한 위치로 찾으시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세팅이 됐으면 먼저 정강이랑 바벨을 붙여 볼 거예요. 붙일 때 주의사항은 정강이를 붙인다고 해서 고관절을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무릎만 앞으로 나가면 안 되고 힙힌지를 하는 와중에 닿는 느낌으로 가셔야 돼요. 자, 이렇게 닿으면 그대로 팔은 밑으로 쭉 뻗어주는 힘을 먼저 줄 건데 우리가 팔을 데드리프트 할 때 이렇게 드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팔을 이용해서 이렇게 되면은 다리를 이용해서 드는 게 아니고 팔꿈치 관절을 접어서 드는 형식으로 되기 때문에 항상 팔은 밧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고 이 밧줄에 우리가 후크가 하나 걸려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립도 이렇게 강하게 잡는 게 아니고 살짝 공간감이 있게 후크 걸듯이 걸어주시면 돼요. 자, 내려갈 때 정강이가 먼저 닿고 그 다음 팔이 밑으로 내려가서 팔이 이제 닿기 시작하면 여기서 그냥 잡는 게 아니고 다시 정강이를 여기서 살짝 띄워줍니다. 살짝 띄워줘서 내가 상체가 내려갈 수 있는 공간을 살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살짝 감아주시고 다시 감아줬으면 정강이 붙여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옆에서 봤을 때 이 상체가 살짝 더 위로 올라가 있죠. 이 포지션이 돼야 다리로 밀고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근데 보통 데드리프트 세팅하실 때 허리 통증을 호소하시거나 땅을 미는 느낌을 잘 못 받으시는 분들은 거의 수평이 돼요. 이렇게 상체가 많이 숙여지고 엉덩이가 이 흉추랑 거의 수평이 되게끔 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만약에 민다라고 가정했을 때 앞으로 이렇게 쏟아져요. 그래서 항상 다리가 조금 더 앉아줘야 됩니다. 자, 앉아준 상태에서 자, 먼저 맞물리는 느낌이 중요하니까 이게 먼저 맞물린지 잘 확인해 주시고 자, 호흡을 그대로 코로 마실 건데 나중에 반복 횟수가 많아지면 이제 코로 마시기가 힘들어지거든요. 그럼 입으로 마셔도 돼요. 되긴 되는데 처음에는 이제 코로 마시는 연습을 좀 해놓는 게 좋긴 합니다. 자, 코로 마셔서 복부에 공기를 빵빵하게 채운다는 느낌으로 복압을 잡고 그대로 정강이를 긁는다라는 느낌으로 올라오셔야 돼요. 데드리프트 할 때 여기서 올라오실 때 흔히들 실수하는 게 다리를 밀고 일어나야 되는데 얘를 상체를 먼저 이렇게 꺾어요. 이렇게 되면은 다리로 미는 힘을 이용하지 않고 그 힘을 상체로 대신해서 올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먼저 다리가 밀려서 땅바닥이 밀려서 올라오는 느낌을 잡으시고 그 다음부터 엉덩이가 안으로 들어간다는 느낌으로 서주시면 됩니다. 다시 호흡 마시고 근데 그러면은
내가 데드리프트를 잘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으려면 어디가 조금 땡긴다고 느껴야 되나요? 데드리프트는 어디 한 군데 텐션이 걸린다가 되면 안 돼요. 몸에 이제 링크라고 하는 거를 연결된다, 링크가 연결됐다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데, 몸의 전체적인 후면부의 텐션이 다 어느 정도는 긴장도가 유지되는 선에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가슴 운동하는 것처럼 가슴에만 텐션이 걸리거나 어깨 할 때는 어깨에만 텐션이 걸리잖아요. 근데 아까 말했다시피 얘는 하체 기반의 전신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어디 한 군데에 힘이 더 많이 들어간다 이런 느낌보다는 전체적으로 짱짱하게 후면 텐션부가 다 걸려 있는지 이걸 체크하셔야 돼요. 자,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볼 건데, 우리가 데드리프트를 잘하려면 먼저 슬랙 포인트라는 걸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미드풋에 최초 올려놓고 내려가서 바를 잡았을 때 얘를 일직선으로 가상의 선을 그려보면 이 바에 어디가 지금 걸려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어디가 걸려 있을까요? 지금 등인 것 같아요. 그쵸, 등이죠. 등 네. 중에 이 겨드랑이보다 좀 아래죠. 지금 견갑골에 걸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슬랙 포인트가 어디에 걸려 있는지에 따라서 광배를 더 쓰는지 승모를 더 쓰는지 이게 좀 나뉘어요. 지금 보면은 슬랙 포인트가 광배근이죠. 근데 스모 데드리프트를 하게 되면 슬랙 포인트가 어디죠? 승모근이에요. 그래서 이거의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슬랙 포인트를 찾아놓고, 두 번째는 자, 슬랙 포인트를 찾았으면 우리가 먼저 최초 얘를 들기 전에 땅에서 얘를 뽑으려고 하는 힘을 먼저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 번에 이 힘이 0이었다가 갑자기 120을 빡 드는 게 아니고, 얘를 먼저 띄워놓기 편하게 상체로 먼저 얘를 살살살살살 끌어올리는 힘을 만들어야 돼. 이거를 이제 슬랙 아웃이라고 합니다. 슬랙 아웃을 통해서 먼저 띄워놓는 힘을 먼저 만들어 놓고, 얘가 살살살살 여기 슬링에서 뽑히기 시작하면 그때 다리로 밀고 일어나야 돼요. 이제 데드리프트 뽑는 거 실패하시는 분들이 힘을 한 번에 모았다가 기모으듯이 빵 써버리거든요. 그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뽑혀야 돼요. 그래서 기다리라는 말을 제가 많이 하거든요. 뽑지 마세요. 뽑으려는 노력만 계속 해보세요 하면은 몸이 이렇게 힘을 쓰는 힘이 느껴져요. 그러면 슬랙 아웃을 하게 되면은 내 상체는 뽑으려고 할 거고 내 하체는 땅바닥에 더 박히겠죠. 그래서 이 지렛대 원리를 이용해서 먼저 뽑히는 힘을 만들어 놓고, 어느 정도 이제 뽑히기 시작하는 힘이 생기면 그때 다리로 밀고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슬랙 아웃을 해서 짱짱한 느낌을 만든 후에 그 다음에 해야 될 것들이 좀 있는데, 초보자분들, 그러니까 아직 숙달이 안 되신 분들은 요거를 꼭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동작을 1부터 100이라고 치면 그 중에 섹터를 조금 나눠서 중간에 이제 최초에 뽑았을 때를 퍼스트 풀이라고 하는데 그 구간, 그 다음 세컨 풀, 그 다음 마지막 우리 다 서 있는 락아웃까지 해서 이렇게 세 동작으로 처음에 나누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 제가 이제 100kg로 일단 해보겠습니다. 말하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하면서. 자, 처음에 세팅을 해놓고 이제 호흡을 마셔서 복압 잡은 후에 슬랙 아웃까지 먼저 해볼게요. 네. 자, 그럼 지금 보시면 땅바닥에서 약간 뽑히는 느낌이 나죠. 자, 이 상태를 퍼스트 풀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세컨 풀은 무릎 밑까지 움직이는 걸 세컨 풀이라고 해요. 그래서 호흡을 마시고 이렇게 세 동작으로 나눈 건데, 먼저 이거를 왜 세 동작으로 나눈지 이유를 설명드리면, 우리가 슬랙아웃해서 이 땅바닥에서 짱짱한 힘을 먼저 만들어 놓잖아요. 그리고 나서 얘가 서서히 바벨이 딸려 올라오면 처음에 퍼스트 풀 이 구간에서는 상체가 아예 변동이 없어야 돼요, 다리랑. 그래서 상체가 그냥 뽑는 힘만 가지고 나서 여기서 다리는 아직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컨 풀까지 올라왔을 때도 다리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이때까지는 상체가 그냥 위로 올라오는 힘만 유지하고 진행을 하시는 거고, 자, 이제 세컨 풀까지 올라왔으면 여기서부터 이제 엉덩이가 들어가는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오고 그 다음부터 엉덩이가 들어가서 내 상체가 펴져야 됩니다. 근데 보통 이거를 이렇게 연습을 따로 안 하시면은 실수를 퍼스트 풀 세컨 풀까지 해놓고 여기서 엉덩이가 들어가서 내 상체가 펴져야 되는데 이렇게 웨이브 쳐요. 여기서 보통 허리가 다들 아파하세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나눠서 진행을 해보시면은 감이 좀 잡히실 거예요. 내가 엉덩이가 어디서 들어가야 되는지 타이밍을 모르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데드리프트 지금 이제 그 유튜브에 설명 영상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보통 다들 거기서 강조하는 부분이 좀 비슷한 게 엉덩이 관절, 그러니까 고관절을 잘 써야 된다. 그리고 허리로 들면 안 되고 다리로 들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추상적으로 그렇게 해버리면은 사람들이 이제 느낌으로만 자꾸 진행을 하다 보니까 어디 한 군데에 오히려 억지 힘을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구간별로 나눠서 훈련을 좀 해보시면 내가 정확하게 여기서 여기까지는 상체를 드는 힘으로만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여기가 지나면 이제 엉덩이가 들어가야 되는 타이밍이구나. 이거를 구간별로 연습을 해놓으시면은 나중에 한 번에 올렸을 때 훨씬 더 매끄럽게 올라갈 수 있어요. 어떤 분은 밑에서 뽑는 걸 어려워하고 어떤 분은 위에서 드는 걸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나눠서 하면은 조금 더 매끄럽게 한 동작으로 이어지기 좋아요. 데드리프트는 여기까지. 스쿼트 할 때 보통 이제 바벨 스쿼트는 백 스쿼트를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 바벨을 몸 뒤에 얹혀놓고 진행하는 스쿼트로 다들 알고 계실 거고, 요때도 가장 일단은 첫 번째로 하셔야 될 거는 이게 하체 운동인지 상체 운동인지 일단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스쿼트는 대표적인 하체 운동이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이 바를 내 몸에 올려놨을 때 상체가 단단하면 단단할수록 안정성이 올라가요. 그래서 다리가 조금 더 움직이기 편한 환경을 만들어 놓기 때문에 얘를 먼저 잡는 순간부터 상체를 먼저 단단하게 만드는 것부터 생각하셔야 돼요. 얘를 대충 얹혀놓고 진행을 하는 게 아니고 최대한 몸에 가장 밀착시켜서 등이나 이런 데 텐션이 많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견착을 먼저 배워볼 건데, 처음에는 살짝 넓게 잡고 나서 먼저 견착 위치를 찾으세요. 내가 하이바로 진행을 할 거다 라고 하면 하이바 위치에 올려주시고, 내가 조금 더 하이브리드로 할 거다 그럼 살짝 밑에다가 진행을 하시고, 로우바를 할 거다 라고 하면은 더 밑이겠죠. 후면삼각근 쪽인데 요거는 신체 특성에 맞는 견착 위치를 찾으시면 돼요. 근데 저는 보통 하이바나 하이브리드를 많이 선호를 해서 하이브리드로 먼저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먼저 아까 넓었던 그립을 최대한 좁게 하는 거예요. 최대한 좁게 하다 보면 견갑골이 모여서 등이 짱짱해지는 느낌을 받아요. 자, 이 상태가 되고 등이 먼저 조여졌으면 지금 뒤로 빠져있는 골반을 위로 올려서 수평을 맞출 겁니다. 그래서 배꼽이 땅바닥을 보고 있는 거를 끌어올려서 정면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것만 해도, 자, 지금 여기 바벨 보세요. 이렇게 떠요. 뜨죠? 네. 그래서 내가 이거를 들어야지가 아니고, 얘도 마찬가지로 아까 데드리프트처럼 세팅하면 그냥 알아서 떠요. 이 힘을 이용해서 가셔야 돼요. 그래서 골반 일자로 맞춰주고 그대로 무릎만 펴주면 알아서 뽑힙니다. 자, 이 상태로 뒤로 나와서 다리 넓이는, 자, 뒤꿈치가 골반 넓이 정도면 돼요. 이거는 뭐 목적에 따라서 더 와이드로 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 바벨 스쿼트에서는 골반 넓이로 진행을 하시면 되고, 앞꿈치 넓이도 내가 좀 편한 위치로 설정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됐으면 엉덩이가 빠져 있는 건 괜찮은데 골반이 이렇게 쏟아져 있는 건 안 돼요. 골반을 최대한 수평으로 만들어 놓고 이 상태 그대로 다리가 벌어지면서 내 상체가 하체 속으로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올라오고, 다시 다리가 벌어지면서 상체가 하체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자, 이제 옆에서 봤을 때 궁금해 하시는 게 풀스쿼트를 어떻게 하느냐인데, 풀스쿼트를 하게 되면은 버딩크라고 하는 이제 엉덩이가 안으로 말리는 것들을 많이 경험을 하시거든요. 그게 유연성 때문일 수도 있는데 내가 힘을 어떻게 쓰는지에 따라서 버딩크가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가 정해져요. 그래서 아까처럼 견착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견착을 하고, 자, 이 상태에서 먼저 우리가 움직여야 될 거는 무릎이 아니고 고관절이에요. 고관절이 먼저 움직일 수 있게 세팅을 해주고, 자, 고관절이 내려가다가 하체랑 상체가 맞물렸죠. 이게 지금 힙힌지가 된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더 엉덩이를 앉으려고 하면 이렇게 말려요. 엉덩이 지금 보이시나요? 네. 이게 버딩크인데 고관절이 해준 역할이 끝났잖아요. 그럼 무릎이랑 발목이 앞으로 가서 앉아야 돼요. 이렇게. 그럼 허리가 안 말리죠. 이것도 정답은 없습니다. 풀스쿼트를 꼭 하고 싶다고 해서 풀스쿼트가 안 되는 상황인데 풀스쿼트를 하려고 하시면 안 되고, 그냥 일단 고관절이 잘 움직이는 범위에서 진행을 하시면은 더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남들이 풀스쿼트를 한다고 해서 그때 제가 벤치프레스 설명한 것처럼 무조건 닿아야 된다, 안 닿아도 된다, 이걸로 논란이 많았잖아요. 얘도 처음에는 쿼터라고 해서 고관절이 무릎보다 높은 데서 연습을 시켜요. 자, 이 쿼터에서 먼저 고관절 인지가 되면 그 다음 하프까지 가요. 그게 보통 무릎이랑 이 고관절이 일자가 되는 위치가 네. 하프예요. 자, 보통 여기까지만 잘 하셔도 돼요. 스쿼트는 다리를 만드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내가 더 앉고 싶다, 그래서 내전근이랑 둔근을 더 늘리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기서부터는 이제 무릎이랑 발목이 일을 해야 돼요.
여기서 제가 얘를 안 쓰고 그냥 엉덩이만 내려볼게요. 이렇게 말리죠 지금. 이렇게 되면 이제 그때 허리가 아픈 거거든요. 그래서 연습이 안 돼 있으면 저는 처음에 풀스쿼트를 이렇게 안 시켜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가동 범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풀스쿼트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벤치 가슴에 바 찍어야 되고 풀스쿼트 엉덩이 종아리 닿아야 되고 막 아킬레스건에 닿을 때까지 앉아라 막 이런 얘기하고 안 그러면은 뭐 스쿼트 쓰레기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그렇게 스쿼트 안 하신 분들 다리 다 어떻게 만들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도 하프로만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 다리 다 엄청 좋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도 뭐 사람들이 그럼 스쿼트로 만든 게 아니고 다른 뭐 머신을 만들었겠지 하지만 그 분들은 운동 경력이 20몇 년 되신 분들이잖아요. 그럼 그 당시에는 헬스장에 헥스쿼트 이런 것도 없을 때였어요. 그냥 익스텐션이랑 레그 프레스랑 스쿼트밖에 안 했을 때. 그걸로 다 몸 만들었는데 그게 다 증명을 한 건데 결국에는 몸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부하 처리를 내가 원하는 곳으로 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 환경을 잘 만드느냐, 그리고 내가 그 통제를 할 수 있는 그 감각을 잘 기르느냐, 이게 끝이에요. 그게 진짜 끝입니다. 그러면은 사실 마음엔 안 되겠지만 벤치프레스 요만큼만 움직여도 가슴 만들 수 있다는 거거든요. 부하 처리만 잘한다면. 그쵸. 근데 부하 처리를 못하고 풀스쿼트를 하면은 부상밖에 더 안 입죠. 몸이 좋아지진 않죠. 많은 사람들이 그 효율 이런 얘기를 좋아하니까 한 번 맞아요. 운동할 때 그냥 풀스쿼트로 조져야지 결국 내가 원하는 만큼의 퍼포먼스를 얻을 수 있다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에 클래식할 때 정보가 많이 없을 때가 오히려 몸 만드는 데 더 좋았다고 생각하는 게 요즘엔 생각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너무 많다 보니까 최대한 효율 좋은 거 얘기하는데 제가 이 말을 제 파워리프팅 코치님한테 들었을 때 진짜 공감이 많이 갔던 게 비효율을 못 겪었는데 효율을 어떻게 느끼냐 이거예요. 저는 되게 많이 다쳐도 봤고 무식하게도 해보고 안 좋은 방법으로도 해봤으니까 내가 좋은 방법 좀 더 효율적인 걸로 가져갔을 때 이걸 온전히 다 느낄 수 있거든요. 너무 다르니까 원래 했던 거랑. 근데 그 피드백을 못 받죠. 스스로 수용을 못 해요. 내가 비효율을 못 겪었으면 효율을 겪었을 때 이게 내가 지금 효율적인 건가? 이렇게 스스로 계속 되물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정말 효율적인 방법으로 내가 잘 가고 있다가도 다른 방법들을 또 만약에 알게 되면 이거를 또 버리고 그걸로 또 가요. 그러면 잘 가고 있음에도 내가 이걸 잘하고 있는지 모르니까 다른 걸로 또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발전은 더디고 지식만 많아지고 지식 100개 중에 하나도 내 걸로 못 만들 바에는 지식 5개, 6개만 가져가도 내 걸로 온전히 만드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한 동작마다 이 숙련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오늘 3대 운동을 촬영을 하지만 이 3대 운동도 결국에는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면 못해요. 그냥 제가 이렇게 설명한 거 토대로 완벽하게 다 따라야지가 아니고 미드풋에 맞춰야 되는구나, 그냥 손은 내가 힘을 풀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그냥 해석하고 운동을 많이 차라리 열심히 하시는 게 더 중요하지 이거 한번 영상 보고 이거 한번 따라한다고 해서 다 자기 걸로 못 되거든요. 혹시나 보시는 분들 있다면 연습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벤치프레스 바로 무게 꽂고 진행하겠습니다. 그때 빈바로부터 하는 건 다 보여드렸으니까 일단 10부터 간단히 꽂고 제가 근데 지금 3대 운동 너무 오랜만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라서 좀 놓치는 부분이 또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포인트들 중요한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긴 했는데 혹시 댓글로 이해 안 되시는 거 있으면 남겨주시면 바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거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뭐 정해진 거는 사실 없는데 저 같은 경우는 눈 위치에다가 바벨을 놓거든요. 최초에 누웠을 때 너무 이렇게 가버리면 내가 갖고 왔을 때 이 지금 벤치 렉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수직이 깨져버려요. 그럼 내려가는 수직 저항을 못 받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 정도에 놓습니다.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립도 제가 그때 설명드렸듯이 잡고 내렸을 때 내 팔꿈치와 손목이 바닥과 이제 수직이 되는 이 위치를 잡아서 진행을 하시면 되고 얘 바 잡을 때 일자로 놓고 잡아도 되긴 해요. 이게 잡아도 되긴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살짝 이렇게, 왜냐면 이렇게 잡고 진행을 하면은 이 바깥쪽에만 힘이 많이 실리게 돼요. 그럼 바깥쪽에 힘이 많이 실리게 되면은 이 삼두에 힘이 많이 걸리거든요. 보통 이제 첫 골에 힘이 많이 실리면 이렇게 몸의 안으로 외회전되기가 쉬워져요. 너무 외회전이 많이 되면은 가슴이 늘어나야 되는 타이밍에 그때 저희 그 딥스 설명한 것처럼 삼두가 늘어나 버려요. 팔꿈치 부하가 조금 세지기 때문에 전 개인적으로 이제 여기가 요골이고 첫 골인데 이 요척골이 다 바벨이 정확하게 올라가 있는 거를 선호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사선으로 잡으면 요척골에 완벽하게 밀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밀착이 됐는지 확인을 하실 때는 이걸 이렇게 밀었을 때 정확하게 손바닥 전체에 힘이 들어가는지, 자, 잡은 상태에서 그때 말했듯이 둥근, 허리가 꺾여 있는 배가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이 지면을 땅바닥으로 밀어서 둥근의 긴장도가 살짝 들어가게. 자, 그럼 긴장도가 둥근에 들어가게 됐다는 거는 지금 이쪽 앞쪽 고관절이 신전됐다는 거예요. 펴졌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들었을 때 허벅지 앞쪽이랑 이 고관절 앞쪽에서 이렇게 살짝 타이트함이 느껴지면 잘 잡으신 거예요. 반대로 엉덩이
엉덩이만 이렇게 너무 조이게 되면은 여기서 힘이 안 느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핀다고 생각하시면 엉덩이가 알아서 힘이 들어갑니다. 엉덩이만 조이려고 하시는 것보다는 발바닥으로 밀어서 이 고관절 앞쪽을 펴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허리는 더 이상 꺾이지 않게 만들었으니까 명치만 살짝 들어서 가슴을 신전시켜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세팅은 끝났습니다. 그 상태에서 호흡 마시고, 자, 여기서 또 두 번째, 이제 이 날개뼈와 제 손목이 좀 수직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날개뼈는 지금 이 팔 뒤쪽에 있는데 제가 이렇게 내려가 있으면 수직이 안 맞죠. 그럼 되게 불안함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위로 가 있어도 이렇게 불안해져요. 그래서 이 날개뼈 위에 내 손목이 있다는 느낌으로 잡아주셔야 돼요. 자, 호흡 마시고 그대로 가슴 스트레칭 해주면서 내려갔다가 그대로 이두만 붙여준다는 느낌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벤치는 어렵게 생각하면은 어려울 수 있는데 사실 벤치 그 욕심만 버리시면 조금 쉽게 하실 수 있어요. 벤치프레스 하실 때 이제 가장 많이 호소하시는 게 어깨 통증, 허리 통증 이런 데인데 보통 대부분이 자기한테 맞지 않은 가동 범위 설정을 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요. 처음에는 아까 제가 스쿼트 설명한 것처럼 구간별로 나눠서 하는 거를 저는 되게 좋아하거든요. 얘도 똑같아요. 처음에는 여기서 이거부터 연습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수축감이 느껴지고 내려갈 때 가슴에서 힘을 부하 처리하는 게 느껴지면 여기서 조금씩 더 내려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안정화가 됐다. 여기 이상 원래 넘어가면 어깨가 아팠을 건데 먼저 이 윗구간에서 가슴에 힘이 걸리기 시작하면 밑에 구간 내려가도 유지하기가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내려가면서 결국엔 닿을 수 있게. 처음부터 명치에 꼭 찍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절대. 그리고 찍는다라기보다 닿는다 표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찍는다라고 하면은 내려가다가 부하를 풀고 빵 찍어버려요. 탄력 이용해서 밀라고. 그거는 저희가 하는 방식이랑 좀 많이 안 맞아서 저희는 왜냐면 이제 최대 신장, 최대로 가슴이 늘어났을 때, 근육이 늘어났을 때 그때 이 부하를 엄청 많이 걸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완전 찢어질 것 같은 느낌을 받아야 되는 때에 내가 힘을 풀고 억지로 딱 튕겨버리면 그 구간을 다 놓치는 거예요. 그런 실수는 안 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아까 세팅한 거 플러스 이제 제가 움직일 때 수축을 어디까지 해야 되고 내리는 거는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근데 어디까지 수축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수축을 할 때 어떤 기준으로 밀어야 되는지 힘의 시작점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드릴 건데 보통 우리가 이제 밀 때 팔꿈치가 먼저 펴지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슴이 수축이 되려면 이두가 내 겨드랑이를 밀착시켜서 가슴을 밀어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팔꿈치는 그냥 저절로 펴져요. 밀다 보면. 그러면 이렇게 다 펴도 팔꿈치 부하가 안 걸립니다. 근데 보통 얘가 붙기 전에 팔꿈치가 먼저 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부하 처리 다 팔꿈치에서요. 근데 이거를 제일 조심하셔야 돼요. 가슴 수축감을 못 느끼시는 분들이 다 이렇게 밀어요. 다 밀긴 밀어야겠는데 다 밀려면 팔꿈치부터 펴서 미니까 얘가 붙어야 되는데 이게 붙다 보면 알아서 펴지거든요. 근데 이걸 아셔야 돼요. 지금 벤치프레스는 바벨이잖아요. 바벨이다 보니까 이게 모아질 수가 없겠죠, 얘가. 그래서 그 느낌 자체를 손바닥은 하늘을 미는데 얘가 가슴을 조여준다 생각하고 미셔야 돼요. 그 이미지를 계속 가지고 운동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제가 잘못된 자세로 먼저 밀어볼게요.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눈에 잠깐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지금 팔꿈치가 툭 하고 펴졌죠? 이렇게 되면 안 돼. 지금 가슴에 힘 하나도 안 들어가거든요. 근데 지금 두 번째 밀 거는 이제 가슴으로 이두가 붙는 느낌으로 한번 밀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 연습이 되면 이제 팔꿈치를 다 피지 않아도 돼요. 지금 보시면 팔꿈치를 모으다 보니까 다 펴졌잖아요. 중량이 추가가 되면 아무리 내가 가슴으로 시작점을 잘 잡았다고 해도 나중에 다 피게 되면 부상 위험이 있긴 해요. 그럴 때는 꼭 다 피실 필요 없어요. 가슴을 쥐어 짠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갖다 붙인다. 그냥 갖다가 가깝게 붙여준다. 그럼 팔꿈치가 보시면 다 펴지지 않거든요. 근데 가슴은 올라오죠. 이런 느낌으로 미시는 게 좋아요. 저중량에서는 그냥 다 펴서 완전 수축됐을 때의 느낌을 이런 느낌이구나라는 걸 인지하는 거는 좋은 방법인데 이걸 그대로 무게가 올라가는 워킹 세트에서도 이대로 가면은 이제 팔꿈치가 계속 많이 쓰여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무게가 올라가시면 그냥 90%까지만. 벤치프레스는 지금 한 게 전부예요, 사실. 여기서 뭔가 더 특별하게 뭘 더 해야 된다 이런 거는 없고 벤치프레스에서 쓰는 이제 기전을 가지고 다른
뭐 체스트 프레스 머신이나 인클라인 머신이나 다 똑같거든요. 결국에는 하체 잡는 세팅 방법, 그 다음에 가슴을 어디까지 들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 팔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운동의 시작점, 제가 되게 강조하는 건데 힘의 시작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운동의 질이 갈리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팔꿈치 먼저 쓰면은 시작점이 가슴이 아니에요. 삼두가 돼버리죠. 그러면 주동근이 삼두로 변해버리는 거. 그래서 힘의 시작점이 어딘지 잘 파악을 하시고 거기부터 쓰려고 노력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 마지막으로 이제 3대 운동은 다 마쳤는데 제가 아까 OHP를 하나를 못 알려드렸잖아요. 그래서 OHP는 제가 어깨 운동 하는 날에 어깨 운동 하면서 설명을 먼저 하고 그 다음 어깨 운동을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